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초고 자원봉사센터의 김유미 센터장입니다. 2주 전에 업로드된 집콕 초대석 1편 조윤식 대표님의 스토리에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편에 이어서 오늘은 조윤식 대표님의 개인적인 청년 리더 인생 4컷이 궁금해서 오늘 다시 한번 또 모셨습니다. 조윤식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센터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죠? 네. 요즘 근황이 좀 어떠신가요? 지난번과 같이 열심히 또 옹기를 하면서 편지 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청년 리더라고 하면 학창 시절에 뭐 우등생이었거나 아니면 모범생이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학창 시절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남다르셨나요? 아니요, 사실 평범했고요. 정말 말을 잘 듣는 네, 정말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고 또 대학교에 와서도 가장 맨 앞에 앉아서 수업을 들을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달랐다고 한다면 삶에 대한 어떤 질문 굉장히 많이 던지던 학생이었고 또 정이 많았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철학을 워낙 좋아해서 일부러 철학과에 가서 수업을 들으면서 왜 살아가는 걸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면서 그 학창 시절을 또 보냈고 또 이렇게 길 가다가 그냥 마주치는 할머니가 계시면은 그냥 짐을 들어드리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철학을 좋아합니다. 철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늘 철학이 좋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서 요즘 자원봉사 현장에는 이제 자원봉사의 철학이 담겨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원봉사 철학 공부를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 세미나를 공부하고 있고 또 이제 봉사자분들과 그 공감대를 같이 갖고자 해서 봉사자분들하고도 한 달에 한 번 저녁 타임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비영리 민간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어느 AI 시대에 대체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잖아요. 그 공감 능력이 자원봉사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베스트셀러 작가가 얘기하는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을 때 학창 시절에 어떤 봉사 활동을 하셨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참 많은 봉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렇게 한글을 가르쳐드리는 야학 봉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봉사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이유가 어떤 봉사를 했을 때 이렇게까지 이제 열정적으로 임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본 봉사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글을 이제 가르쳐드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시장에서 일하시는 어머님들 혹은 시니어분들에게 이제 한글을 가르쳐드리는 걸 했었는데 한글을 너무너무 쓰고 싶어 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수업에 오면은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면서 맞이해주셨어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시다고. 제가 오히려 그 봉사활동을 갈 때마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얻고 또 이렇게까지 또 누군가에게 또 시니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게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한글 지도라든지 글쓰기라든지 하는 부분이 손편지로 조금 이어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아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공하고는 좀 무관하게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모범생이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부모님의 반응이 또 제 입장으로서는 또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저희 부모님은 아무래도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착실하게 그 길을 밟아 나가다가 네. 갑자기 아들이 이제 비영리 일을 하겠다라고 네. 했을 때 반대가 정말 심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굳이 너여야 하냐? 너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너가 해야 되냐? 조금 더 이제 평범한 길, 누구나 가는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면서 제가 옹기라는 일을 시작했을 때 3년 정도 넘게 계속 반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선택한 길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러니까 정말 혼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외로운 거죠. 네. 그래도 부모님께서 지금은 적극적인 후원자이시고 지지자이셔서 더 이렇게 자신감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초재능TV 구독자분들이 어머님 세대가 좀 많으세요. 이제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또 혹시 또 우리 봉사자분들의 자녀분들이 비영리 단체 쪽에 관심을 많거나 이렇게 대표님처럼 직접적으로 사실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진로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이제 대표님 부모님처럼 반대 하셨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조금 알려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해소할 수는 없으시겠죠.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도 그랬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자녀가 있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그 선택을 지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사실 삶이라는 게 저도 아직 어리고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주체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어려서부터 계속 교육을 받아서 지금의 성인이 돼서 봤을 때 생각보다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낸 적이 없는 거 저 스스로도 많이 느꼈고 스스로 선택해 본 적이 많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가장 위험한 거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갔을 때 언젠가 분명 삶을 실패하게 되는 이 선택에 대한 실패가 오게 되는데 그때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은 자녀분이 지금 하시는 선택이 부모님이 가신 길도 아니고 누구나 평범하게 가는 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주체성을 갖게 되는 일이고 그러면 이 선택을 함으로써 다음 선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게 되는 용기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록으로 봤을 때 삶이라는 건 그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 힘을 갖고 있다는 게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결국은 자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큰 울타리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네, 본인께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것보다는 너의 선택을 온전히 응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패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를 인지시켜 주시는 거, 그 알려주시는 거 그게 어쩌면 도전했을 때 실패해도 된다는 그리고 또 도전을 하기 더 용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큰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거에 대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부모님의 지지를 듬뿍 받아도 사실 이게 유지되느냐 마느냐인데 네. 이제 부모님이 좀 반대하거나 좀 염려하거나 그러시면은 또 이제 우리 청년 리더들이 더 꿈을 펼치지 못하고 접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사례를 보시고 우리 구독자분들, 자녀분들이 혹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네.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거에 내면의 힘이라고 또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면의 힘은 저도 강조하고 있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그 내면의 힘 작용이 크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힘으로 내가 이제 책임을 다하는 삶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채워지면 좋겠다. 그게 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한테 이제 조금 지원해 달라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다면 또 우리 청년분들이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조윤식 대표님이 청년 리더 중에 또 많이 알려져 있으시고 또 이제 선도적으로 또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영리 단체를 꿈꾸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힘 있는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성공하려고라는 생각보다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선택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죠. 그렇죠. 누구보다 깊게 많은 고민을 한 이후에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이걸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가는 거, 그걸 쌓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옹기라는 일을 시작했을 때 가장 놀랐던 거는 제가 상상했던 거랑 너무 달랐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상상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서 시작을 했다면 현실은 생각보다 이상과 가깝지 않고 더 견뎌야 되는 시간이 정말 긴데 이 시간을 내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멀리 보기 시작하면 견딜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했던 방법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걸 했었는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쌓아가다 보니까 그게 정말 시간이 되고 그게 어떤 그러니까 그 노력이 우연일지 아니면 그게 하나의 좀 힘이 되는 건지 몰라도 기회가 찾아오게 되고 그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매일 노력을 했던 사람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요행이라고 해야 되나? 요행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요행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위치에 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르는 그 사람만의 견뎌왔던 시간들, 그 사람이 고민하고 견디고 버텨왔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고 시간이 있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00여 명의 봉사자분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또 해오고 계시고 그래도 그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봉사자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저희 봉사자 분 중에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 학생이 있어요. 대학생인데 온기 우체부 활동을 하면서 편견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이 편지 답장을 쓴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편지를 받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서로 편견이 없는 상태에서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어쩌면 이 온기우체부라는 활동이 장애를 갖고 있는 누군가에게 한 번 더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존재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또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저기 노란 책이 조금 보이는데요. 자, 한번 줘보실까요? 위에 거. 예. 요게 이제, 온기 우편함에서 주고받는 내용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죠? 네네. 그렇죠. 예. 그 내용들이 여기에 조금 담겨져 있나요? 한번 소개, 어떤 내용들이 좀 네네, 이 느껴져 책이 있을까요? 센터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저희 온기우편에 왔던 고민 중에서 네네. 공개 동의를 해주신 네. 고민을 이제 각색해서 공개해도 좋다라고 네. 동의 받으신 분들 하고 이제 저희 손편에 답장한 걸 답장한 엮은 거라. 책이에요. 그래서 이 네, 책 네. 같은 경우에 사실 시중에서 판매하지는 않고 그래요? 저희가 판매하지 후원자분들에게 않습니다.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 후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루고 싶은 꿈이 지난 편에서 사단법인 온기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실 개인적으로서의 어떤 말씀하실 거가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제가 갖고 있는 꿈은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세상에 있음으로 해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함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이란 게 뭔가 거창하게
뭐가 되고 싶다, 뭐 특정한 직업이 되고 싶다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온기라는 일을 시작하는 것도 사실 그런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누군가와 따뜻한 말 한마디 서로 나누는 시간들, 그리고 그게 정말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들이 가장 행복했는데, 그냥 그런 순간들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온기여서 시작을 한 거고, 저라는 사람이 하고 싶은 일도 결국은 온기라는 일이 그 시작이었고, 앞으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온기를 계속 할 수도 있지만 계속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퍼져나가고 그게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있고, 네. 사실 제 이름 자체가 네. 그 조현식인데 네. 이렇게 나라조의 밝을 현에 심을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밝음을 심는다라는 네. 뜻인데 네. 어쩌면 이 온기라는 일을 하는 것도 제 이름을 따라간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러네요. 네. 앞으로 밝은 현심을 시. 네,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 네. 그러니까 사는 게 왜 일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실현일 수도 있고 네. 그게 어떤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우리 삶에서 그런 순간인데, 이 누군가에게 또 위로를 전하고 따뜻한 말을 전하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일을 그런 일을 해나가는 게 또 목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2편 동안 우리가 이제 전편에는 온기 우편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은 이제 청년 네, 리더의 인생 네컷으로 이제 담아 보았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한 말씀 전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라는 최 사장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처럼 저는 저의 최선을 다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구독자분들의 최선을 다하다가 언젠가 우연히 분명 만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한 서로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고, 앞으로도 잘 해나가 보자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온기 우편함과 또 그의 삶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회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정말 온기로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같이 해봅니다. 우리 서초재능TV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온기 우편함과 함께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많이 온기 우편함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또 청년 리더 조현식 대표님을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초대능TV 많이 사랑해 주세요.